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MBC 이정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요, 특별히 두 분 더 모셨습니다. 요새 바쁘신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왜 바빠요? 가처분하느라고?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예. 자, 이정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 후 폭풍. 뭐 계속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예. 이런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질문 앞에 놓인 국민의힘이 끝내 절연을 하지 않겠다고 예.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예고한 대로 예.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메시지들의 흐름을 보면 예. 뭐 절연이 아니라 뭐 전환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 했잖아요. 그래서 뭐 뭔가 메시지를 내더라도 좀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내거나 예. 뭐 절연은 언급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닐까 했는데 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마치 이제 절유는 이제 더 이상 말하면 안 돼라고 선언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예. 짧게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들어볼까요?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최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 들으셨는데 아니 어떻게 여당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이 반응 일단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네. 예상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어제 들었던 생각은 아니, 어제 밤에 하나, 네. 오늘 하나, 네. 어차피 내용은 똑같을 건데 네. 왜 저러지? 네. 왜 빨리 안 하지? 예. 그냥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좀 고민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하여튼 그 장동혁 대표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저희 민주당은. 근데 이제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예. 이 정치가 상향 평준화가 예. 돼야 되는데 예. 이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예. 하지만 역시나 그대로였다. 김태호도 예상하셨습니까? 저런 식으로 나올지. 그 원래는 네. 대부분이 어떻게 네. 생각하냐면 그 미적지근한 양다리를 걸칠 예. 것이다. 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렇습니다. 아니고 이래가면서 그 정도 피해갈 예. 거다 이렇게 예상을 예. 했잖아요. 예. 근데 오늘 나온 걸 보면서는 예. 지금 더 절박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절박하다니 뭐가 절박하다는 절박한- 예. 거는 지금 사실 당내에서 외톨이거든요. 예. 당 대표인데 저 사람 가지고선 지방선거 치렀다 우리는 폭망할 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예. 그리고 저 사람이 계속 그 윤 어게인, 예. 그러니까 윤석열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라는 불만감,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친한계하고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외톨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네. 보면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없잖아요. 네. 그때 의총에 들어오는 걸 보면은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지나가는 거 보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네. 계속 아, 얘기하고 예. 뻘쭘하게 가서 혼자 자리에 가서 앉고 네. 뭐 이런 개밥의 도토리 같은 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윤호개인 세력으로부터도 그 버림을 받으면 네. 나는 정말 완전히 끝장나는구나. 외로움에 매달린다 뭐 이런 해석이신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나는 그냥 이거라도 잡고 가야겠다. 예. 여기밖에 기댈 데가 없다. 이게 네. 이게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든 어떻든 간에 뭐 혁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네. 마찬가지니까 여기 그냥 그 기대서 가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의 표현인 거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까지 온 거죠. 예, 제가 주관적으로 제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요. 좀 멘탈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싶게 좀 약간 눈빛도 흔들리는 것 같고 저는 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느낌 없으셨습니까? 아니 뭐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거잖아요. 네. 고립무원지경인데다가 지금 그 윤석열 노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들이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권한이다. 네. 뭐 이런 등의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네.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강 대변인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야당은 뭐 그렇게 너무 흐뭇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간다고 그렇게 흐뭇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요. 그게 걱정된다니까요. 이게 정치가 너무 이제 하향 평준화되니까 예. 저희도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어야 예.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예. 건데 그래도 열심히 하겠지만 예. 근데 이제 전 그
장동혁 대표가 예. 지방선거를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 저는 메시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포기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예. 했으면 중도 확장이라든지 그런 네, 메시지로 잘못했다, 절연하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도 지금 사이가 안 좋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지방에서 보면은 지지율이 뭐 TK에서도 예. 민주당이 앞선다는 얘기가 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질 거 이럴 바에 또 지방선거 패배 후에 그럼 그 대표를 끝까지 지켜야겠다. 예. 그러면 누가 지켜주겠냐? 고성국, 전환길과 네. 함께하는 그 비슷한 강성 분석입니다. 지지층. 예. 네. 김채우 보시기에도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지방선거 포기했다. 이제. 예.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최근에 며칠 사이에 네. 갑작스럽게 전환길이나 그 이른바 극우 네. 세력에서 엔추파도스라는 단어를 막 그 예. 스페인 단어를 내세우면서 그 이중 스파이 이거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부정선거 부정하는 김민수하고 김민수 최고위원과 예. 그다음에 장동혁 어정쩡하게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알고 보니까 엔추파도스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간첩이었다.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막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멘붕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예. 이렇게까지 나를 공격을 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 화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화답을 한 거고 지금 그 SNS 같은 데 보면 극우 세력들이 야 그래 알고 봤더니 장동혁은 우리 편이었어. 뭐 이렇게 막 엔추파도스는 얘기를 그게 하고 갑자기 나온 얘기가 어제 우리 그 뉴스아이킥도 좌표를 찍어가지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거기도 또 엔추파도스란 말을 써. 전 어제 그 단어를 처음 알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갑자기 저희 조회수가 막 늘고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반대하는 것처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마두로 편이더라. 그러니까 이중 스파이였다 걔가. 예. 뭐 그런 얘기를 그 고든 창이 이제 올리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전환길 그렇군요. 이후에 극우들이 이제 차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정 기자. 근데 절연 관련해서도 분명한 어떤 얘기를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김종혁 전 최고위원처럼 이제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당내 안팎의 인사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절연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어서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절연할 대상이 되셨습니다. 원래 제명됐어요 지금. 명예롭겠네. 그러면 네. 예, 이정 예. 네. 아니, 그래서 그 예. 뒤에 조금 잘린 네.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뒤이어 한 말이 설령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다. 예. 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그리고 예. 외연 확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뺄셈 정치만 예. 한다는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덧셈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것 같은데 여기서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건전한 비판 세력보다는 어떤 윤어게인 세력을 더하는 게 덧셈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 비판에 어떤 가장 딱 떨어지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담아낸다고 그러는데 네. 그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잘라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다양한 목소리는 그러니까 이른바 극우들이죠. 네. 전환길이나 고성국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그걸 다양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뜬금없는 소리고 그 분열은 무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본인들이 자기에 대한 반대자들을 전부 다 잘라냄으로써 분열의 극을 보여줬는데 본인들이 무능의 극이다라는 그런 그 고백과 다름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다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 국민들 감정이라든가 일반적인 정서하고도 맞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끝까지 왔다. 장동혁 체제가 이제 끝까지 왔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거든요.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무너져 내릴까? 그게 이제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점점 더 말씀이 세지시네요, 김 최고도. 이젠 뭐랄까요?
저는 당 적이 없어요. 당원이 아니시죠 지금? 당원은 아니지만 네. 저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어저께 가처분 신청을 네. 냈더니 오후에 네. 바로 몇 시간 뒤에 그 아 그래요? 받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목요일 날 다음 네. 주 목요일 날 출석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예. 그러면 아마 큰 일이 벌어지겠죠. 아 그래요. 예. 어떻습니까, 강 대변인 보시기에는? 저는 장동혁 대표 앞에 네. 있으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예. 본인 말 들어보니까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을 밝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들은 네. 적이 있냐? 네.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사과와 절연을 자주 했다는 건지 네. 그래서 이걸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뭉치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공당의 대표면 네. 지금 위기에 빠진 정당이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면 예.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예.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솔루션은 그냥 뭉치자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예. 좀 안타깝다. 사과 밝혔다는 이 지금 강 대변인 말씀은 기억이 납니까? 사과 절연을 저요. 밝혔다는 거? 저도 사실 이게 예. 기자들이 이제 뭐 소위 사과, 이른바 사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예. 쓰는데 예. 명확하게 사과를 했던 기억은 저도 없습니다. 예. 김채고 보시기에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는 이 정도 되면 진짜 이제 뭐 거의 극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내부의 반발도 꽤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내부 분위기는 보시기에는. 오늘 이제 뭐 그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 내용을 보고서 지도부에서 이거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도부에서도요. 네. 네. 근데 뭐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뭐 뻔하게 뭐 네. 조광안이나 뭐 김민수 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일단 장동혁 최고가 그냥 대표가 그냥 가겠다고 네. 하고 그리고 본인의 뜻이 워낙 강하니까 이렇게 밀어붙인 것 같은데 그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단호히 선을 긋겠다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어저께.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헌정 세력, 그 헌정 질서 파괴 세력 그걸 아니 1심 재판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나는 그거 인정 못하겠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지도부 내부에서 큰 균열이 이제 표출될 거예요. 예. 아, 그냥 그럴 당이 수밖에 절단 없어요. 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절단이 아니고 일단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예. 하겠죠.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과연 어떻게 그럴까요? 견디겠어요? 아, 그래요? 다르게 보시는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예.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뉴노멀을 보면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면 예.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우리 훌륭하신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을 징계하기 전에 예.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민주당 같으면 예. 정말로 이걸 막으려고 한다. 예. 그러면 그 사단이 벌어지기 전에 대표한테 가가지고 사퇴해라 그럽니다. 예. 근데 이 당은 안 그래요. 예. 징계가 나오면 그때 가가지고 좀 줄이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흥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전혀 먹히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에 승리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박함이 지방선- 없다. 아니 절박함이 아니라 예. 지금 승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 장동혁 대표도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아, 그리고 거기서 대표가 사퇴하라 해서 사퇴한 대표가 있어요? 어디요? 우리 저희 네. 당에. 지금 누가 국민의힘-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아니 무슨 소리야? 그렇게 이제 못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통하지 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 어차피 이제 지방선거 패배가 지금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기정사실처럼 오히려 주요 정치인들이 예.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 경쟁에 좀 신경을 쓴 듯한 예. 좀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이게 이정 기자 보기에도 지금 어떤 이 상황은 뭐 이건 누가 봐도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계속 갑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메시지가 네. 기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네. 조금 더 세게 좀 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 인사들이 예. 이렇게 전화를 돌려보면 한 지도부 인사가 기자회견을 아예 안 하는 게 방법이었던 것 같다. 그 정도로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인사가 제가 알기로는 네. 이렇게 막 드러내고 막 세게 반대를 하는 인사는 아니에요. 평소 예. 스타일이 예. 그렇긴 한데 예.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 책임은 대표가 지는 거다. 음. 이 내용도 대표가 결단을 했다라고 예.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입장 발표 직전까지 좀 사법부, 그러니까
1심이 잘못됐다라고 예. 좀 오히려 비판을 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아예 그냥 판결 불복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만류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예. 당연히 안 들었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드러내놓고 반대를 하면 소위 좌표가 찍히는 예.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좀 뭐 고심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들고 엎을 상황까지 갈지는 잘 들고 모르겠습니다. 엎을 상황까지 그 부분이 초점 같은데. 네. 김채호 보시기에는 들고 엎을 상황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뭐 이대로 가서는 네. 뭐 다 망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지만 근데 뭐 제가 여러 차례 뭐 딴 방송에서 네. 얘기했지만 뭐 와서 보니까 보수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비겁이고 네. 진보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위선이더라. 뭐 그런 얘기를 제가 간간히 했었는데 보면은 뭐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 용기가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12월 3일 1년 됐을 때 한번 터졌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예상대로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이 나온다면 이제 막 불이 붙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재가처분 문제도 있고 배현진 의원도 오늘 가처분 신청했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돼 가면서 상당히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워낙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장한 것이 상식과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예. 강성필 대변인은 원래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태 상황이 뭐 나쁘지 않아서 웃으시는 거네요. 아유, 비교적 잘 웃는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뭐 강 대변인께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고성국 전환기 이런 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네. 그 고성국 씨는 곧바로 이제 오전에 유튜브 방송을 예. 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예. 그래서 판사 출신인 대표가 1심은 1심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2심, 3심 남았으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견지하자라고 예. 하면서 이제 유튜브 그 구독자들을 다 달랜 거죠. 예. 그러면서 당을 갈라치게 하려는 세력과는 절연을 해야 한다. 예. 배신자, 기회주의자들이 장동혁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랑 절연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에 나는 토달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 중이다 이런 말을 예. 했는데요. 자유우파 전사로서 체제 수호 전쟁에 참여하는 한 총사령관인 장동혁 대표를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한다. 이게 예. 두둔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한길 씨도 한마디 했는데, 이제 여기는 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거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지, 당당하게 미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어야지, 예. 무기징역 선고 나온 뒤에 지금 와서 뭐 부당하다느니 하는 게 어디 있냐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총사령관이라는 표현을 보고 좀 조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사진을 띄울 수 있나요? 네, 예. 카키색 군용 점퍼를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수 정당의 공관위 회의에 군용 점퍼 입고 나오는 게 좀 저는 처음 보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카키색 군복 색깔을 입고 나왔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좀 이제 예. 평소에 보기 힘든 옷이다 예. 보니까 옆에 있던 서지영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의상이 파격이시네요라고 물었더니 이정현 위원장이 우리가 위기 상황이니까 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 군인을 보낸 내란 행위로 예. 지금 자당이 아하. 배출한 대통령이 예.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군용 점퍼를 입고 나온 이 감수성은 무엇인가 사실 예. 저는 해독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직후에 이제 고성국 씨 방송을 네. 보면 체제 전쟁 중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총사령관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체제 전쟁으로 프레임을 잡았군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 어떤 일맥상통하는 네. 메시지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사후에 해석이 네. 되더라고요. 네. 강 대변인은 체제 전쟁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전략을. 예.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사실 체제 전쟁에 네.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 네. 사실 뭐 홍범도 장군 거들먹거릴 때부터 네. 저는 그랬다고 보는데 사실 국회에 군인을 보내가지고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무기징역 받았는데 본인도 군복 입고 국회 들어온다는 것이 이게 과연 TPO에 맞는가? 네. 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를 가지고 잘 살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 시기에 이념 전쟁, 체제 전쟁 이런 것을 누가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관심사는요.
저 정도까지 극단으로 흘러가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날 것인가를 이제 관찰의 포인트는 뭐 그것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 동의하시죠? 제 관전 포인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제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요. 네. 우리가 그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네. 나오는 거 보면 그 나라는 항상 전쟁 중이잖아요. 네.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빅브라더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거는 독재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북한도 계속 미제가 우리를 침탈해 오기 때문에 우리 수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란도 호메이니 중심 뭐 그다음에 이렇게 신정 국가들에서 외국에서 우리를 침탈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시스트적 성향이 있는 그 극우 정당이나 극좌 정당에서는 항상 자기들이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원래. 네. 그래서 사람들을 세뇌하고 네. 그다음에 우민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복종과 표를 얻어내는 것들, 그건 뭐 일반적인 수법이죠. 김채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극단으로 가고 언제 끝날지가 관전 포인트가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체 평가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목요일 날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원래는 네. 가처분이라는 것은 그냥 절차상의 하자만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로 인해서 아주 시급한 피해가 있다면 그거는 그 구제돼야 된다. 본안 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시급하게 구제해야 될 피해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만 네. 따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도박판에서 아무리 불법 도박을 하는데 우리가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계약서를 썼어도 그 도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윤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에서 저에 대해서 내린 예. 징계 결정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 전임 윤리위원장조차도 이거는 이건 도대체 말을 탄압한다는 거는 예. 히틀러가 되자는 거냐, 이런 식의 표현까지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 네. 것이냐. 만약에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정당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당장 그 윤리위원회나 그다음에 그 당무감사위원회는 해체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임명한 장동혁 대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어떤 파괴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피해 구제의 네. 시급성을 따지면 배현진 의원이 조금 더 시급하지 않나요?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을 네. 맡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그 선거 업무가 지금 마비될 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맞아요. 법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그런데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과정 끝에 윤석열 씨가 무슨 입장을 발표했죠. 일보 봤을 때요. 네. 국민에게 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진짜 국민한테 사과하는 줄 알았어요. 뭐 역시나 아니던데 네. 좀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구국의 결단이었다라는 예. 자신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예.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라고 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이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같이 납득을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는 예.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군이 국회에 들어가지만 않았으면 이게 지금 유죄가 아니라는 거냐라는 무슨 반문이 짓을 해도 나오고 있기 내란은 때문에 아니란 뜻인가? 네, 예. 그랬고 뭐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 뭐 예. 이런 말도 했고, 그다음에 정치 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 안보로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네.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줄 거라 믿는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네. 뭉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일단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처벌이나 탄핵에 다 그냥 보복이라고 계속 프레임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싸우자 뭐 이런 이야기는 어떤 그 윤어게인 세력의 어떤 결집이나 네. 지지를 좀 호소하는 듯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아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깜짝 놀랐었어요. 일보가 딱 뜨는데 드디어 정신 차렸나? 국민에게 뭐 깊은 근데 이게 내용 읽다 보니까
계엄 실패해서 미안하다는 소리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지기현 재판장이 예. 제대로 판결을 못 내리니까 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예. 보는 거예요. 여기도 방금 나왔지만 본인이 장기 집권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최상목한테 왜 비상 입법 기구를 설치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예.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을 것이며 또 계획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노상원 수첩 있잖아요. 예.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그 지기현 재판장이 거의 인정을 안 뭐 하니까. 예. 증거 능력이 없다고 예. 했는데 이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이 수첩이 어느 정도 부분은 많이 달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자기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막 회의를 하면서 적었을 때 예. 많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아래에 다른 그 전 군인들하고 만나면 롯데리아 네. 회동하면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들여다봤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이것을 탄핵을 해버리고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그리고 것이다. 이거는 항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 분장은? 아 그런데 네. 항소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또 변호인이 밝혀왔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아니 뭐 저 비상계엄은 국가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김건희 씨를 위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거의 결론이 나고 있는 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야당 때문에 야당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내가 어쩔 수 없어 했다면 한동훈을 왜 체포를 합니까? 예. 여당 대표를 왜 체포를 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동안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국회에 군대 안 보냈다. 네. 지들이 알아서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예 여기서도 나는 군대 안 보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그랬지만 네. 앞뒤가 안 맞는 횡설수설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윤어게인을 그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네. 이게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아까도 강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설왕설래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판결에 어떤 허술함도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 요인이. 지금 그 판결문 자체에 대해서는 김채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 굉장히 뭐 고심에 찬 예. 판결이었다라고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기현 재판부는요 예. 양쪽 모두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예. 처음에는 뭐 그 윤호개인 세력이 저 사람 중국 사람이다 예. 뭐 이래가면서 비판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어디야 구속 취소를 받아들인 예. 다음에는 또 민주당으로부터 많이 공격을 예. 받았는데 저도 구속 취소는 말이 안 된다라고 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쪽에서 이게 무혐의가 그 공소 기각을 할 것이 공소 그 취소를 할 예. 것이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예. 거고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 동안에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사실들 있잖아요. 예. 그 비상계엄이 적법 예를 들면 예. 이거는 내란이냐 아니냐에 예. 대한 부분들 그리고 2시간밖에 안 했는데 이게 뭐가 뭔지 아냐 그다음에 폭동이 있었느냐 예. 없었냐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세워서 네. 이것은 분명한 폭동이었다 그리고 내란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고심을 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형을 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다라는 얘기는 저는 받아들이기 좀 근데 어렵습니다. 사형을 선고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고 무기를 주더라도 논리적 진행 구성 방식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지 뭐 사형 여부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제가 같아요. 보기에는 만약에 예. 그 사람이 아니고 어떤 판사가 예. 판결을 내렸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좀 이상해 저건 좀 이상해라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게 예. 꼬투리 안 잡힐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윤석열 이 내란 재판은 단순히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개념도 있는 거지만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후세에 제대로 된 판결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남겨야 되는 예. 그런 의미도 있는 건데 이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차피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에서 무기징역이면 됐지 사형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그 죄와 크기와 재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규정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고 지기현 재판장의 재판 잘못을 하는 것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좀 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탄을 뭐 사용하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자제했다라고 하는데 실탄을 5만 6천 발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것을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쓰지 말라고 지시한 게 아니에요. 현장 지휘관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을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두 명의 그 피고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영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 헌병 대장이에요. 대령 출신인데 이 사람은 그 노상원 씨와 아주 오래전부터 햄버거 회동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정선거라든지 내란죄와 관련된 일을 같이 꾸몄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무죄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증거 인정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까지 무죄를 준 것이고 마지막에 윤승용이라고 이분은요 치안감 출신입니다. 치안감이면요 제가 알기로 경찰 서열에서 세 번째예요. 네. 대한민국에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은 경찰이고 군인으로 따지면 투수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방첩사에게 100명 지원 요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비상계엄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무의 일환으로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그냥 할 일을 했다, 매뉴얼대로 했다 이런 논리로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이런 논리로 무죄를 준다고 하면 박성재 같은 사람들도 네. 다 무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기현 재판장의 판결은 너무나도 잘못된 게 많아서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봐요. 네. 누구든지 그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 그 견해를 표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 재판, 그 오랜 기간 재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뭐 증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그 이후에 나오는 그 결론에 나온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이게 이해가 안 돼, 저게 이해가 안 돼라고 얘기를 시작하면 어떠한 재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모든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쎄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걸 쭉 1시간 동안 들으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구나라는 네. 걸 느껴서 그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기현 재판장이 이런 말도 합니다. 뭐 야당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례도 말을 하면서 뭐 선진국에서 하원, 상원 같은 견제 장치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김정은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아직도 윤석열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갑자기 선포한 이유는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한동훈계가 동의를 해가지고 그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저는 부랴부랴 급히 저는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앞뒤로도 안 맞는 거거든요. 예. 말씀하시죠. 예. 아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파면을 인정을 하면서도 예. 그러나 야당도 자제를 했어야 된다. 그렇게 탄핵을 남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 발전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판사로서 이쪽에서 무기징역을 내리면서 예. 이런 부분 정치 문화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 지적할 수 있다고 제가 이 생각합니다. 문제를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겠는데 사실 지금 김창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간을 길게 두고 제가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근데 판결문 예. 내에서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예. 있어서 예. 제가 정리를 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럼 판결문 안에서 만약에 모순이 예. 있다면 이거는 지적할 만하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물리력 사용을 자제했다라고 예. 이제 아까, 양형 사유에 그 반영된 부분. 근데 판결문에 보면요, 12월 4일 새벽 0시 36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당시 수도방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예.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결문 자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독려한 발언이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탄이 없는 빈총이었다라고도 이제 윤석열 피고인 측에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재판부가 인정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은 총 안에 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데 예. 총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폭행 협박이 아니라고 볼 수 예. 없다라고 예. 재판부가 스스로 반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판결문 내에 약간 모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의 판결문 내부의 모순 자체도 해소하지 못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장기 독재 의제가 없었다라고 예. 하는 거는 계엄군 철수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은 것.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 부분이 기간 있었죠. 국회를 예. 마비시키려고 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의회 활동 마비시키고 야당 대표를 체포하면 예. 그게 독재가 아닌가? 예. 라는 반문이 있고 그다음에 내란 계엄 착수 시점이 예. 이제 많이 뒤로 물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검에서는 2023년 10월경부터 예. 이제 뭐 뭔가 계획을 했던 것 같다라고 했고 재판부는 12월 1일에 결심을 했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이틀 만에 이제 후다닥 그 계엄을 네. 즉흥적으로 했다는 건데 롯데리아 회동이 2024년 11월 17일에 있었습니다. 네. 1차가.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11월 17일이랑 12월 1일 이것도 시차가 좀 있죠. 지금 이정 기자 지적한 그 판결문 내 자체 모순.
그 부분도 굉장히 어떤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전체의 논리의 허구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논리를 자기 자신이 부정한 어떤 판결문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향후에도 2차 2심, 3심 갈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고요. 뭐 자세히 어제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정치적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지선 다가오고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어떤 자멸 상태인데요. 정치적 지형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김치호 보시기에는. 정책 지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앞으로 이제 지선 끝나고 여야 뭐 앞으로 또 아까 가처분 금방 나온다 그러시고 저 장동혁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할 거라 아까 분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그 굉장히 불확실성이 시작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 장동혁 대표가 그 어정쩡한 것을 넘어서서 아예 나는 윤어게인 그러니까 윤석열 노선으로 갈래. 그리고 부정선거와 계몽령을 계속 주장할래. 다시 못을 라고 박았습니다. 선언을 한 거잖아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1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다가 예. 4월 4일 그 파면된 이후 그 이전에 막 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예. 우리 당의 당원들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예. 있겠느냐. 아, 좀 억울하지 대통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예 이거 정당했어 예. 라고 얘기를 하면 당원들은 또 이걸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 예. 것인지 이게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변수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선거는 점점점 다가오는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출마자가 별로 없잖아요.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예.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계속 벌어지면 예. 이게 과연 지탱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기신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평지풍파가 예.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또 뭐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역동적인 정치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강대위는 대구도 해볼 만하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가 네. 지지자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전통적인 보수는 산업화와 권위주의를 지지하시는 네. 분들이고 조금 젊으신 분들이 경제는 보수 하지만 탈 권위주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도권에 있는 탈권위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이탈을 했다고 보고 예.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도 지금 거의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대구도 해볼 만하다 그래요. 해볼만 하다라고 대구 생각합니다. 출신 아닙니까 이정은? 아, 네. 예. 그러니까 저 설에 다녀왔죠? 네, 대구 민심 청취를 민심 한번 탐방을 네네 예,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냥 저희 그 어머니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헬스장에서 예. 보통 이제 종편 채널 뉴스를 예. 틀어놓고 이제 어르신들이 그거를 들으면서 예. 운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작년 초부터는 아예 TV를 껐대요. 그러니까 뉴스를 안 본대요. 예. 예능 재방송이나 그런 거를 틀어놓고 예. 일단 듣고 싶지가 않고 예. 화가 나고 관심이 없고 예. 마음 붙일 데가 없다. 그래서 뭐 한동훈 전 대표 이후에 이제 장동혁 대표로 이제 계속 지도부가 바뀌고 있는데 어디에도 내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정서가 되게 큰 그런 것 정서는 같고. 투표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정서들 아닌가요? 그럼? 그러니까 근데 예. 이제 그 오늘 그 장동혁 대표의 그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한 친한계 의원이 예.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뭐 영남 중심으로 나중에 총선에서 한 50석 가지고 갈 생각으로 지금 당은 가는 네. 것 같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뭐 나오면 찍긴 찍겠지. 예. TK는 그래도 아직, 예. 그래도 나오면 누군가 나오면 예. 찍긴 찍겠지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관심이 안 간다. 근데 아.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예. 아예 국민의힘에 관심이 안 간다라고 예. 반응하는 건 처음 봤고, 그러니까 서문시장이 늘 가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보수 정당의 치트키잖아요. 예. 서문시장에 가면 그래도 약간 좀 환대를 받고 수도권에 상처받았다가 대구 가서 네. 좀 회복을 하고 예. 돌아오는 그런 장소인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 가서 그렇게 분위기도 좀 썰렁했고 예. 그런 게 되게 지금 좀 차갑게 식어 있다. 예.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고향은 안동이고 예. 보수 정당의 대표는 지금 충청도 사람이고 예. 약간 그런 것도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대구는 어떻게 보세요? 어렵죠 뭐. 대구가 대구가 예. 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대구 분들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는 걸 잘 못 참더라고요. 예. 딴 건 몰라도 예. 야 이게 우리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렸어. 네, 저 맞아. 바보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못 참는데 야 우리 당 대표가 여기저기서 또 두드려 맞기나 하고 말하는 거 보면
그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느낌들이 강해서 예. 그럴 경우 지금 뭐 여론조사도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예. 되게 안 좋아서 뭐 글쎄 진짜 이게 초유의 사태가 대구도 벌어질지 초유의 모르겠어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럴 수 보시는군요. 있죠. 뭐 예를 들면 저 김부겸 예. 얘기 듣기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예. 야 내가 그냥 나가서 경선할 수는 없잖니. 나를 추대하면은 또 저 생각 좀 해볼게. 예.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신다고 예. 그런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만약에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을 내 보낼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야 대구에서 그 의석이 하나 비어서 네. 한동훈이 거기 출마하는 거 우리는 볼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준숙을 출마하게 하자라고 해서 밀어붙였을 경우 그러면 모른다. 이제 그러면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나와서 예. 그러면 어떻게 승부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예. 예. 제가 방금 그 네. 얘기를 어제 들었거든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출마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 이진숙을 공천할 수도 있다. 저는 설마 그 정도까지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렇게 센 주자가 아니라면서요, 센. 대구에서 네. 그렇게 인지도가 매우 높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거부감도 좀 있다고 들었고. 그러니까 선호하는 후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